그 경우의 수인데 그 제일 위에다가 너희 영어 잘 쓰니까 내가 영어를 안 써놓고 야 영어를 못 썼나 봐 내가. 와 타임 어택이라고 적어놔. 알았지? 이거 시간 엄청 많이 부족해. 이게 경우의 수의 최대 관건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다 풀어봤는데 결국은 아마 관건은 시간 부족일 거야. 시간 부족이 어떤 부분에서 시간 부족이 생기냐면 문제 이제 보여주면서 이야기할 건데 이게 수형도 그려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 태어나 네 자리 딱 거기다 내가 그 수형도 그려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수형도가 뭔지 알지? 이렇게 계속 뻗쳐나가는 이 수형도를 그려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럼 수형도 그려야 되는 게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일단은 내가 풀었는데 답이 아닐 수 있어. 내가 풀었는데 답이 아닐 수 있어. 근데 시간마저 오래 걸려. 왜냐면 수형도를 계속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경우의 수를 다 찾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경우의 수 문제가 지금 여기 이제 22문제 정도 나와 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 몇몇 문제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그런 것들은 내가 여기다 타임 어택이라고 적어놨거든. 그럼 꼭 그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90초 안에 내가 풀 수 있는지 봐. 막 해서 90초 안에 못 풀면 그 문제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그래도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시험지 분석해 줄 때 23문제가 숫자 바꾸기밖에 아니니까 다 똑같다고 했잖아. 근데 경우의 수는 숫자 바꾸기를 하면 그냥 다른 문제가 돼. 맞죠? 경우의 수는 숫자 바꾸기를 하면 그냥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지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 관리하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볼 건데 내가 그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몇 개씩만 볼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냥 과감하게 패스할 건 패스할 거야. 그래서 니들이 좀 풀어보시고 22문제에다가 지난번에 29문제인가? 그랬으니까 다 합해봤자 50문제? 이 정도야. 알았지? 그 다음에 스텝 1 안 돼 있는 애들은 평일에 나오면 돼. 그럼 끝날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번 주요. 이번 주요. 아, 네. 자, 1번은 패스하겠습니다. 각자의 숫자의 합이 7인 10 이상 또는 3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봤죠? 그냥 시작부터 노가다잖아. 그렇지? 이게 다 노가다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희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7인 10 이상 300 이하인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7이 되게끔 하는 두 자리 자연수하고 그 다음에 7이 되게끔 하는 세 자리 자연수를 찾으면 되는데 이걸 내가 직접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가다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그냥 넘어갈 건데 이거는 인수분해만 적어 놓으실래요? 그냥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알았죠? 저것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인데 적어도 하나의 정수를 갖도록 이라고 돼 있고 2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얘 인수분해 되는 것만 할 줄 알면 그 다음은 풀 줄 알 거려? 아셨죠? 그 정도 보시면 그래도 너무 막 넘어가냐? 그래. 그래도 하나는 보자 그러면. 쟤가 얼마냐면 6x-n하고 그 다음에 8x-n이 있고 얘가 0이죠. 따라서 x가 얼마냐면 6분의 n하고 x가 얼마냐면 8분의 n이야. 근데 얘가 또는 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됐냐면 적어도 하나의 정수해를 갖도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개만 정수해를 가지면 돼. 그쵸? 그러면 n은 뭐이면 되냐면 n은 뭐이면 되냐? 6의 배수이면 되겠지. 또는 뭐이면 되냐? 8의 배수이면 되겠지. 근데 6의 배수도 셌고 8의 배수도 셌으니까 누구의 배수를 빼줘야 되냐? 24의 배수만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개수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수분해 할 줄 알면 뭐 나머지들은 역시 노가다로 세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막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 2번까지 봤습니다.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도 안 할 건데요. 아니 지금 앞에 이게 왜 스텝 2인지 나 잘 모르겠어. 알았죠? 왜 스텝 2인지 잘 모르겠어요.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가 동전이 있고 1000원짜리가 있어서 식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우죠. 그 100x 500y 1000z가 3500이다. 그냥 이렇게 식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가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봐봐. 지금 내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노가다 하는 겁니다라고 하고 있잖아. 계속. 시간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 그냥 뭐 4 곱하기 3은 12 이런 문제가 없잖아. 그래. 은우야. 저기 네 친구 있어. 저기 서서 들어. 아니 빨리 가서 너. 어? 아 저기 의자도 있어. 빨리 가.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가죠. 혹시 그 피타고라스에서 대각선 공식 알죠? 대각선 구하는 그 공식. 입체도형. 원래 우리가 입체도형에서 원래 우리가 피타고라스 배울 때 입체도형 안 배워. 중학교 때 너희 때는. 근데 그냥 고등학교 때는 내버려. 아무 생각 없이. 아셨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L이면 이것만 알면 돼요. L의 제곱은 뭐가 되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됩니다. 혹시 모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L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혹시 모르면 얘만 적어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시면 되는데 내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계속 그거야 그냥. 다 노가다야 밑에. 알았지? 무조건 시간제 니들 스스로 풀 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까지는 아주 무난하고 할 게 없습니다. 5번 보죠. 자 봐봐. 5번을 할 건데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B가 3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가 조건이 이제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B가 3보다 작거나 같고 C가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세 정수야. 정수. 자연수 아니다. 정수에 대하여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A-2B 더하기 A-2B 더하기 C는 8이야. 자 봐. 이런 문제는 A-2B 더하기 C가 8인데 우리한테 순서쌍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 할 때 혹시 어느 숫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냐? 이럴 때는 보통은 B를 제일 먼저 하긴 해. 알았지? 왜냐면 이게 계속 커져가지고 C가 계속 커져. 4, 5, 6, 7, 8, 9, 10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럴 때는 누굴 제일 먼저 하긴 하냐면 B를 제일 먼저 하긴 하는데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 생각보다. 한 번만 써볼게. 일단은 뭐를 먼저 잡냐면 항상 기준은 이 개수가 큰 애들 먼저 잡아. 미안해. 그러면 앞에 거 다시 봐야 되겠네. 그 여기 3번 문제 있잖아. 3번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잡는 게 누구 먼저 잡지? 10을 먼저 잡죠. 그래서 Z가 0일 때부터 가잖아. Z가 0일 때,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이렇게까지. 맞죠? 그래서 숫자가 앞에 개수가 큰 애들부터 우리가 잡는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접근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더라도.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잡아주냐면 B를 가지고 잡아주는 거야. B를. 그렇죠? 그러면 B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B가 3보다 작거나 같거든. 근데 이게 지금 정수다 보니까 B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원래 자연수면 몇 개 안 되니까 그걸로 해결하면 되는데 정수니까 밑으로 쭉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근데 어쨌든 B에다 3을 대입하겠죠. 해봐야 됩니다. B에가 3이 들어가면 A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냐면 3이니까 14? 이렇게 되겠죠? 이제 노가다 하셔야 됩니다. 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B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2가 되면 A 더하기 C가 얼마가 되지? 2가 되면 1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1이 되면 A 더하기 C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A 더하기 C가 8이 됩니다. A 더하기 C가 8이 되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면 계속 해야 돼. 알았죠? B가 마이너스 1이면 A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냐면 6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도 생각을 해줘야 돼. A하고 C를 봤을 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C가 4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럼 둘이 다 얼마보다 크거나 같지? 3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지.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아직 이해되는 거야. 그러면 B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이면 B가 마이너스 2면 넘어가 얼마가 되죠? 4가 되는 거죠. A 더하기 C가 4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나와. 왜냐면 A 더하기 C가 3이 최소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위로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B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 A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근데 얘는 안 되죠. 그러면 우선은 6개의 B가 나오고 그 안에서 다시 타타닥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90초 안에 풀 자신이 있어야 돼. 계속 말하지만.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쉽냐면 나한테는 쉬워. 나한테는 쉬운 문제라고. 왜? 설명할 게 없잖아. 다 노가다니까. 그치? 설명할 게 없잖아. 야, 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은 할 게 많아. 해봐야 되니까. 알았지? 제발. 그래서 나한테는 쉬운데 너희들이 시험장에서는 쉬울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최 선생한테 빨리 끝내달라고 그래. 야! 나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맨날 불러서. 야. 자. 6번입니다. 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그냥 6번 보세요. 나 6번 푼 거 봐봐. 나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었잖아. 이렇게 이쁘게 그려보려고. 저런 짓 안 하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6번 넘어가겠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보시죠. 7번, 네.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알았죠?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 교란순열, 완전순열 말하면서 2구44 이렇게 맨날 말했잖아. 그치? 교란순열, 완전순열 하면서 2구44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2구44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만약에 그대로 나오는 문제는 엄청 쉬운 거야. 그치? 그냥 그 교란순열이나 완전순열 그대로 쓰는 문제면 엄청 쉬운 거지. 근데 언뜻 보기에 교란순열인데 아닌 애들이야. 그치?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그래. 봐봐. 뭐야? 문제 어디 갔어? 여기 보시면, 문제가 좀 다 나와줘야 되지 않니? 더 나와라?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 C, D가 있고요. 여기에 A가 꼭 들어가야 된대요. 그쵸? 근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에는 B가 올 수 있고 D에는 D가 올 수 없고 E에는 E가 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에 딱 교란순열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 그래서 뭘 해야 될까? 다 노가다 떠야 돼. 그러니까 수형도를 다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형도 열심히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때 꼭 다 니들이 한 땀 한 땀 해봐. 알았지? 답지 보고 수형도를 그리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그럼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누구니?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얘가 이렇게 있죠.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E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안 정해져 있고 누가 있냐면 여기에 꼭 A가 꼭 와야 된답니다. 꼭 A가 와야 돼서 A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꼭 저 자리에 A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B가 오면 안 되고 D가 오면 안 되고 E가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건 뭐부터 올 수 있냐면 B부터 해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B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A 쓰면 안 되고 이 자리에 이제 뭐가 오면 안 되냐면 B만 안 오면 되는 거고요. 보통 수형도 할 때 그 알파벳 순서대로 합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자, B가 제일 앞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A 쓰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C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C를 쓰는 거지. 그래서 B, C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D가 안 되니까 E, D 이런 순서대로 가면 된다. 물론 여기 A는 당연히 항상 박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죠? B가 되고 C 다음에는 이제 D가 되니까 D가 와도 되는지를 보고 D가 와도 되네 라고 하고 여기는 A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남아있냐? E하고 C가 남아있죠. 그러면 E, C 이렇게 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B가 있고요. 또 되냐? E가 와도 되나요? E가 와도 되는지 봐. 그래서 E가 와도 되는지 보고 A가 되고 지금 뭐가 남았냐면 C하고 D가 남았으니까 C, D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앞에 대가리를 B 하나 한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니? C도 하시고 D도 하시고 E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형도를 그려서 푸는 문제. 이걸 우리가 수형도를 그려서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노가다지. 그렇지? 근데 지금 경우에서 문제가 다 이래. 경우에서 문제가 다 이래. 그래서 화이팅 하세요. 제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 풀 때부터 시간 제한하고 하지 마. 알았지? 한 3번, 4번 풀 때, 그 다음에 시간 제한하니까 2번 정도 풀 때, 2회독 할 때 정도, 3회독 할 때 정도. 조금은 시간을 좀 빠르게 푸는 연습을 꼭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보세요. 유형 8번입니다. 그래서 적어놨잖아. 90초라고. 와, 얘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생님, 내 자가 하면 니들 진짜, 와.
8번 정도까지 풀다가 그랬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8번 한번 봅시다. 8번 한번 봅시다. 어느 독서 동아리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그 다음에 회원이라고 적었지. 회원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책을 한 권씩 가져와서 서로 바꾸기로 했는데 회장은 부회장이 가져온 책으로 바꾸어 가지 않고 부회장은 회장이 가져온 책으로 바꾸어 가지 않는데, 알죠? 서로 가져가지 않는 거는 맞는데 한 대 때려. 나봐. 자는 게 아니고 날 봐. 자, 봐. 그래서 가져가지 않는데 5명이 자신이 가져오지 않는 책으로 각각 한 권씩 나눠 가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란순열이잖아. 그치? 교란순열에 뭘 붙여놓은 거지? 조건을 하나 더 붙여놓은 거야. 회장은 부회장 거 가져가면 안 되고 부회장은 회장 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노가다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2구 44니까 44가 답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회장과 부회장이 각자 자기 걸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책을 지금 얘 거 책을 A라 하고 얘 책을 B, C, D, E 이렇게 쓴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두 녀석은 지 거도 가져가면 안 되는데 반대로 크로스에서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갖다 붙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 붙어올 수 있는 제일 먼저 오는 건 뭐냐면 C가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여기는 사실은 A, B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C, D 이렇게 오겠죠? C, D? 네, C, D. 왜냐면 이제 내가 알파벳 순서 단다 했잖아. C, D. 그 다음에 여기가 A, B는 안 돼요. E가 여기 자기 거 가져가면 안 되니까. 뭐 이제 여기서부터 가겠죠. A, E, B. 여기서부터 이렇게 식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이런 거는 진짜 일일이 다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만큼 그렇다라는 뜻이야. 알았죠? 근데 이걸 본인이 생각을 해줘야 돼. 어떻게 내가 그 노가다를 뜰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노가다를 뜨긴 떠야 되잖아. 근데 여기 때 중요한 건 뭐야? 빠뜨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는 거에 대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꼭 답지를 봐, 해설을. 왜냐면 해설은 이걸 순서대로 해놓는단 말이야. 자기들이 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적어놓은 순서가. 그래서 본인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해설지를 한번 봐서 이렇게 하면 빠뜨리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지금 다 이래요. 순열하고 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경우의 수까지는 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도 하다가 봐봐. 완전 성질 나가지고 써놓기만 하고 말았잖아. 그렇지? 니들 몫이야. 내 몫은 아니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뭐라고 하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최단거리 문제. 최단거리 문제 그냥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억도 안 나나요? 최단거리 문제. 그렇지. 그냥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게 공사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최단거리 문제는 그냥 쭉쭉쭉쭉 써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재미있게 했던 방법이 가장 좋지 않냐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이걸 넘어가는 그 케이스는 많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개수가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지 조금 더 적게 늘어나지 막 10 10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혹시 높아심에 또 이런 애들이 또 잘하는 애들이 또 가끔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죠? 2가 되죠? 이렇게 3이 되고 4가 됩니다. 여기는 1입니다. 이 점까지 가는 방법은 이쪽을 거쳐서 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이 되죠. 이 점은 여기하고 여기니까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되고요. 10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10이 됩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얘하고 얘는 11이 되죠. 얘하고 얘가 되면 얼마냐면 4가 되고 얘하고 얘가 되면 10이 되죠. 그 다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얼마냐면 5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5가 됩니다. 여기가 1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10가지죠. 얘 둘이 더하면 25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21이 됩니다. 그래서 46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숫자 집어넣고 그 점까지 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지금 내가 좀 빠르게 적어서 그런 거지 잘 모르면 시간 살짝 걸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가다입니다. 넘어가자. 10번은 알아서 해. 설마 전개 못하진 않겠지? 10번 전개 못하진 않겠지?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지금 35분이야 벌써. 자, 도로망 11번인데요. 11번엔 그냥 그것만 적어놔. 경로 먼저. 경로 먼저. 경로. 항상 경로를 먼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어서 경로만 설정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다시 지나가면 안 되니까 ABD, ACD, ABCD, ACBD 이렇게 네 가지의 경로 안에서 내가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경로만 먼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12번은 살짝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12번 살짝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요건 조금 풀어드릴게요. 우리한테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두 자리야.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두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54하고 최대 공약수가 m이래. 최대 공약수를 m이래. 그러니까 54하고 최대 공약수를 m이라고 했어. 이때 m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6개래. 자, 근데 내가 n은 몰라. 어떤 정보인지. 그리고 얘하고 지금 누구 보냐면 54를 보는데 54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2의 1제곱이지.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건데 얘 최대 공약수가 m이래. 그치? 근데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가 6개래. 6개는 보통 2 곱하기 3이야. 그쵸? 2 곱하기 3이야. 따라서 이때 요 m값이라고 하는 애를 이쪽에 있는 애들의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3의 세제곱으로는 쟤를 만들 수가 없지. 약수의 개수 6개를. 그러니까 2가 무조건 딸려 있어야 돼. 얘는 뭔지 모르지만 최대 공약수는 잠깐만. 자, 중학교 1학년 소인수분해 잘 생각해. 알았지? 그때 최대 공약수를 배워. 그때 최대 공약수 할 때 지수가 큰 거 작은 거 두 수가 있으면 자, 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웃자고 한 거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최대 공약수 뭐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래서 지수가 작은 거. 자, 여기 2 하나 있고요. 여기 3이 3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약수의 개수가 6개가 되고 우리한테 주어진 숫자가 얘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겠죠. 됐습니까? 18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18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18 최대 공약수가 되니까 당연히 n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 곱하기 3의 제곱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 공약수가 쟤가 될 거니 일단.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얘가 3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바뀌잖아. 그래서 얘 하나 체크하시고 2 곱하기 3의 제곱에 얼마? 2는 하나 더 있어도 됩니다. 나 n하고 있는 거야. n이 하나가 아니잖아.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은 2의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해도 됩니다. 물론 얘도 됩니다. 그냥 최대 공약수 18 딱 이것도 되죠. 얘 이렇게 하면 얘 얼마냐면 36입니다. 얘 18이고. 그 다음에 잘 봐. 2 곱하기 3의 제곱에 4, 2의 제곱 이것도 되나요? 되죠? 2의 제곱도 어차피 최대 공약수는 똑같습니다. 얘 얼마냐 근데? 4 곱하면 얼마죠? 72? 네, 72. 자, 그 다음에 잘 봐. 다시 2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3 안 되고요. 이제 4까지 갔습니다. 5 되나요? 5 되죠? 5. 이러면 얼마냐면 얘 90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안 됩니다.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4개의 합을 구하는데 잠깐만 어느 게 중요하다고요? 얘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잼민이 때 하던 거 잘 생각해. 잼민이 때 하던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번입니다. 괜찮죠? 이 정도까지입니다. 너무 쉬워서 그러냐? 와,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취했었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취했어? 야, 어떻게 9시에 수업을 하냐?
와, 난 9시 하라고 못한다. 안 돼. 어? 나는 안 불렀잖아. 힘들어가지고. 괜찮아, 나는. 난 전혀 상관없는데. 너무 졸려? 아, 닥쳐. 야, 이 많은 사람 스타벅스 사줘봐. 아니야, 잡아. 줘요. 자, 13번. 13번 보자. 좀만 자라. 여기 차려. 자, 13번입니다. 원래 경우의 수 구하기 힘들면 여사건으로 구하는 거 알죠? 그래서 여사건이란 말이 꼭 적어도라는 말이 있어야 여사건을 쓰는 건 아니고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 문제가 아닌가? 잠깐 미안해. 나도 새벽에 아닌데? 잠깐 미안. 어떤 걸까요? 16번이구나. 내가 16번 전에 잠깐 쉬었다 할게. 알았지? 니들 컨디션을 봐봐. 왜? 야, 밥은 내가 먹고 나 잠 못 잤거든. 나 4시간밖에 안 잤는데 나보다 이 어린 것들이 나 4시간 자고 지금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넌 젊잖아. 젊잖아. 나는 늙었고. 응? 고맙다. 내가 안 늙다는 거지? 자, 봐. 자, 각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4자리. 다르다. 알았지? 각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숫자. 적어도 있네. 적어도 하나의 숫자는 6의 약수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싹 다 구한 다음에 싹 다 6의 약수가 아닌 걸 빼면 되겠지? 끝. 알았죠? 어디? 전체에서 6의 약수가 아닌 것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못한다. 내가 못한다 한 표다 진짜. 나 여기까지만 쓸 거야. 알았지? 못하기만 해봐. 여기까지만. 야, 너 스타벅스에 지분 있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5번입니다. 655번에서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이거 세면 K 플러스 1개다라는 것밖에 해줄 말이 없습니다. 못 세지? 내가 왜 이 말하게? 내가 풀 때 K로 풀어서. 풀고 왔는데 답이 틀리더라고. 왜 틀렸지? 이런 할 때 K로 풀었더라고. 뭔 말이야? 0에서부터 K까지 들어가니까 K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야. 알았지? K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야. K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K 플러스 1개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문제 잠깐만 볼게.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인데 중복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지금 우리 거에서는. 중복을 허락하냐 중복을 허락하지 않냐라는 부분은 다 언제 배워야 되냐면 고3 때 배워. 고3 때 중복 조합, 중복 순열 이런 말 할 때 배우거든. 근데 지금 이게 원래는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뭐 한글이니까 그냥 중복을 설마 모르진 않겠지? 몰라? 아니잖아, 그치?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자, 뭔 말하려고 했냐? 그래? 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야. 다시 봐. 난 항상 좀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 자리 자연수면 111 이렇게 쓰고 시작해. 그럼 제일 앞에 쓸 수 있는 건 뭘 써야 되냐? 자, 0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제일 앞에 0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K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0이 있어도 되니까 다시 몇 개가 되지? K가 되고 K-1이 되는 거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이해됐냐? 이게 누구냐면 A. 요게 A입니다. 자, B라고 하는 애를 보면 B는 여전히 세 자리인데 이번에는 중복을 허락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111 이런 게 있다는 소리야. 122 이런 게 있다는 소리인 거지. 이해됐죠? 그럼 이제 B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앞에는 몇 개가 와야 되냐면 일단 하나 빼야 되니까 K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얼마가 있어야 되냐? K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얼마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싹 다 쓸 수 있으니까. 0이 들어가니까. 끝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라고 하면 A가 밑에 있습니다. K의 제곱에 K-1이 되고 여기는요 K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그 녀석이 얼마래요? 18분의 25가 된다 라는 뜻인 겁니다.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요것만 쓰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닥쳐. 자, 15번 별표. 뭔 말인지 모른다. 300%다 내가 진짜. 15번 별표. 그나마 노가다가 아니니까 좀 낫죠.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앞에 수영도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수영도 그려야 되는 문제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무조건 내 수영도 그리는 거 알았지? 그나마 지금 이런 문제는 수영도를 안 그리니까 좀 나은데 이제 수영도를 그려야 되는 문제 그냥 이렇게 경우의 수인데 조금 더 복잡하게 된 문제 정도이고 얘는 그 안에서 이제 좀 찾아내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얘 좀 한 번만 볼까요? 한 번만 문제 봐봐요. 11, 22, 33, 5, 777. 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데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별말 없죠? 이 주머니에서 적어도 2장의 카드를 꺼내고 그럼 혹시 3장 꺼내도 되니? 네. 10장 꺼내도 되니? 그치, 일단 그거야. 그래서 이 말을 보면 혹시 내가 진짜 네 선배들 중에 여기 위에다 이렇게 쓰고 이 밑으로 이렇게 시험지를 적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밑으로 이렇게 적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조건을 안 읽고 혹시 무슨 말인지 아니? 시험지에 이렇게 시험지 있으면 이렇게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위에 조건이 적혀 있고 연달아서 이렇게 적힐 때가 있어 문제가. 근데 이 말이 들어가면 문장이 바뀌고 이 말이 또 안 들어가면 문장이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게 애들이 문제 읽다가 여기를 안 읽을 때가 있어. 축 이렇게 읽어. 얘도 이렇게 읽으면 틀려.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설마 그렇게 읽진 않겠지. 그냥 여담을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 주머니에서 2장의 카드를 꺼내고 이러면 2장의 카드밖에 안 꺼낸다고. 알았죠? 2장의 카드밖에 안. 그 말이 아니잖아. 그치? 문제에서 어떻게 돼? 그럼 문제가 더 쉬워지니까. 2장만 꺼내면 좀 쉽지. 근데 적어도 2장의 카드를 꺼내고 니까 일단 최소한 2장이야. 근데 총 10장까지 꺼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냥 꺼내면 끝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꺼낸 카드에서 적힌 모두 곱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이해됐죠? 최소한 2장 이상을 꺼낸 다음에 걔들 그냥 다 곱해. 그러면 그 숫자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숫자가 다른 게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알았죠? 외우세요 그냥. 약수. 내가 적어놨지. 뭐라고 적어놨냐? 약수. 봐봐. 얼마나 할 짓이 없었으면 여기다 막 계속 이러고 있었겠냐. 어제 저기 보면서 푼 거야. 뭐 봤지 내가? 유재석 나오는 거. 유퀴즈 보면서 푼 거야. 알았지? 약수. 약수의 개념이 여기에 녹아있어. 그래서 저런 생각들을 좀 해야 돼. 물론 외워야 된다는 뜻이야. 너희 학교 시험이 워낙 숫자 바꾸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런 문장이 나오면 이게 약수하고 관련돼 있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누구의 약수인데 얘 10개 곱한 애들의 약수야. 쟤 10개 곱한 애들의 약수라고. 뭔 말이야? 1은 필요 없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세제곱의 약수라고. 여기서 내가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10개를 골라서 곱하더라도 다 이 녀석의 약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얘네들로만 만드니까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곱해봤자 얘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얘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그렇게 푸는 문제야. 이해됐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힌트들은 꼭 필요해. 알았지? 그러니까 앞에는 노가다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적절한 어떤 계산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선생님이 바꾸진 않아. 분명히. 숫자가 바뀔 뿐이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 약수다라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와 관련이 있겠지. 왜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그 애들의 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치?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난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야? 약수의 개수가 필요한 거야. 그럼 선생님 제가 1을 안 썼는데 여기 1 약수 있잖아. 약수의 개수 셀 때 1 다 들어가잖아. 뭔 말이야? 이렇게 두 개 꺼낼 수 있잖아. 1, 1 이렇게. 1, 1 그러면 1도 들어간다고. 이해됐죠? 적어도 두 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약수의 개수 안에 약수 안에는 1도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약수의 개수를 다 더하면 모든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째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로 바뀌는 거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만약에 저런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풀면 이 문제 되게 어렵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니들 표정을 보니까 더 하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